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약법 내용, 다음 주 1시간 정도까지 제가 볼 거예요. 다음 주 그 임대차 부분, 중요한 부분 정리할 거고. 오늘은 어디냐면 계약에 들어와서 총론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 부분 좀 정리할게요.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자, 보시면, 여기 계약법 한번 와볼래요? 여기 총론 부분인데 계약 종료 부분이에요. 계약 종료 들어와 있는 부분이요. 교재는 171페이지 정도 들어와 있네요. 거기 오시면 되는데 계약은 보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청약하고 그다음에 승낙이라는 두 개 의사다라고 되어 있죠. 두 개 의사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대립되다가 하나의 의사표시가 성립되는 법률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계약의 종류는 작년 이게 35회 때 배정이 돼가지고 실제 올해 나오기는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보통 우리가 청약을 하잖아요. 내 집을 사세요라고 청약을 이렇게 해요. 청약을 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청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이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집을 사세요라고 하는 건 청약이 아니에요. 이건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광고에 불과해요. 광고. 혹시 끝허리에 나중에 광고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광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뭘로 가야 돼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청약의 유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고하고 나오면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승낙한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승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1억을 불렀고 이 사람은 얼마를 부른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을 불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계약 내용에 합치가 좀 있어야 돼요. 계약 내용에 합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상대방이 일치가 돼야 돼. 요 상대방 이걸 우리가 주관적으로 합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다 그러면 계약 내용 자체가 합치가 돼야 되거든요. 내용 자체가 합치가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합치가 되어야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대립이 돼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가 서로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합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증여 같은 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다음에 요 합의라는 글자 보이신가요? 합의 해제. 여기도 보면 합의 해제, 요 합의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예약도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들이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계약의 종류는 첫 번째 보시면 쌍무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쌍무는 양쪽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와 있는 계약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게 하나가 매매하고 교환하고 요 임대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세 개가 적용이 됩니다. 매매를 보면 이런 거 아닌가요? 매매는 한쪽은 재산권을 넘기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은 매매 대금 1억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이 갑의 채무는 집을 넘기는 거고 재산권 이전, 을의 채무는 대금을 지급하는 게 채무거든요. 그럼 양쪽 모두 다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해요라고 하는 게 요 쌍무계약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편무계약이라는 건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거든요. 일방만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증여하고 사용대차예요. 그럼 증여도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 사용대차도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요 증여라는 게 뭐예요? 공짜로 내가 커피를 한 잔 줄 테니까 이거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야 내가 공짜로 집을 줄 건데 너 이걸 받을래?
하고 하는 게 증여예요. 이런 게. 그럼 사용대차는 남의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는 거고, 임대차는 여기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이다 그러면 임대차가 되고, 무상이다 그러면 사용대차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 물건을 사용하고 돌려주는 거니까 같은 건데, 여기는 지금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급부가 여기는 없어요. 반대급부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반대급부가 존재한 거죠.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무는 양쪽 다 채무가 있고 편무는 한쪽만 채무가 있다. 그때 쌍무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요 위험부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대로 여기 증여하고 여기 증여라든지 요 사용대차 있잖아요. 요것들은 요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증여 사용대차는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나온다 그러면 틀려버리거든요. 그런 걸 하나 꼼꼼히 정리를 해놔야 돼.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나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시면 뭐가 있냐면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거든요. 요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해요. 이건 돈 대가를 준다. 그럼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하고, 우리 시험범위 교환계약, 요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전부 다 요건 유상이에요. 요것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상이라는 것은 일방만 출연을 하는 계약이거든요. 일방만. 여기 누가 있어요? 무상은 아까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들어와요.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똑같이 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유상과 무상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유상계약은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교환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 요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도 적용이 돼요. 여기도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반대로 그러면 증여라든지 그다음에 요 사용대차는 지금 이 친구들 요 둘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편무계약이잖아요. 애들은 편무계약이면서 애들은 무상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써놓는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안 나오겠죠. 동시가 안 되잖아요. 한쪽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위험부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위험부담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쓴다면 여기 담보 책임도 안 나오겠네. 얘들은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증여 사용대차뿐만 아니라 증여 사용대차 이 세 개는 옆에 써놔버렸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동시행 앙변권이 안 나와요. 위험부담 안 나와요. 담보 책임 안 나와요. 써놓고 그냥 외워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가지치기 하더라도 좀 쉽더라고요. 접근하기가. 요것들이. 이렇게 하나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낙성이라 그래요. 이건 합의만 있으면, 협의만 있으면 된다. 이걸 약속한다라는 의미예요. 약속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가 집을 넘길 걸 뭐 하고요? 약속하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돈 1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이전하고가 아니고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합의 이외에도 뭐가 있어야 돼? 물건에 인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가면 나올 건데, 저는 이걸 현대 계보 이렇게 해왔거든요. 현대 계보라는 것은 이 현자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현상 광고라 그래요. 현상 광고고 요게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고 요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 계약이고
요게 보증금 계약이에요. 보증금 계약. 우리 시험 범위는 요 두 가지가 시험 범위예요. 이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이 시험 범위거든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이. 그럼 얘들은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할 때에 우리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럼 이건 1,000만 원을 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이건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입금이 돼야 돼요. 입금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해가지고는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은 합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대가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고. 그래서 계약금 계약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보증금 계약도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급이 되어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험 범위는 계약금 계약하고 요 보증금 계약 요 두 가지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근데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자 넘겨보면 요 9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9가지 기억을 하지 않고 이걸 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작년에 35회 때 개출이 돼서 자 일단은 1번으로 가볼게요. 요 쌍무계약 있잖아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뭘로 가는 거예요? 예, 유상계약에 이걸 그래서 그게 이제 유상은 안 되거든요. 유상 그러면 안 돼요. 유상은 안 되는데 쌍유해야 돼요. 그래서 쌍용 그룹을 먼저 생각하면 좋아요. 쌍용 있잖아요. 쌍용. 쌍이 먼저 나오고 유가 뒤로 나와야 되는데 유쌍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것만 하나 좀 조심하면 돼요. 왜 그래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맞힐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가끔 학생들은 그건 해요. 아니 이건 이해가 되어야 암기하기 편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해가 언제 돼요? 이해되려면 앞으로 한 5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5년 뒤에 붙어서 뭐 하게 이게요. 내 말은 빨리 붙어야 되니까 그냥 쌍용인지 유쌍인지 그렇게 구별하면 되지 않을까. 제 말은 그렇다 이 말이죠. 결과만 중요한 거니까 자격증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결과가 나오면 되거든. 결과만. 요거 하나 체크하고 요건 기억 안 해도 되고 요건 체크해 놓으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이거든요. 여기가 절대 요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물계약이. 요물계약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요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것들은.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요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가.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그대로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작년에 임대차를 냈거든요. 임대차, 유상, 쌍무 이게 옳은 지문이었는데 이걸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줄만 외워도 그 당시에 65번을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65번. 작년 35회 때. 그 다음에 요물계약은 기억해야 돼요. 요물계약은 현대, 계보 이렇게 우리 시험 범위는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공부하다 보면 요걸 생각해요. 아니 대체 현상 광고가 뭘까? 대물 변제가 뭘까? 그거 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현상 광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뭡니까? 그 파출소 가면 20명 앉아 있잖아요. 뭐 주요 지명 피의자, 국민의 협조로 건거되었음. 이런 게 현상 광고. 전봇대 개를 찾아주세요. 그 50만 원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개를 찾아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할까요? 그러면 개 주인이 뭐라고 그래? 개부터 찾아갖고 오라고 그래. 개를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개를 찾아서 가지고 가야 이게 요물계약 성립이 되는 거라고. 이게 승낙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대물변제는 술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밥을 사주는 거야. 그럼 밥을 내일 사줄게가 아니야. 오늘 사줘야 되는 거죠. 오늘 급부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술 사기로 했는데 오늘 술을 못 사니까 오늘 밥을 사는 거야. 지금 급부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대물변제예요. 대신 다른 물건으로 급부한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개 계약금하고 보증금 계약을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민법의 요물 계약은 이게 다거든. 그래서 외울 때 그냥 삼성 말고 현대, 계보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면 애들이 뜬금없이 나오더라도 그냥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종된 계약이라는 거 보여요? 주된 계약이 있고 종된 계약이 있겠죠. 주된 계약이 있고 종된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에 주된 계약은 뭐겠어요? 주된 계약. 이 주된 계약이 뭐겠어요?
이게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매매나 임대차 거기는 계약금이 지불되겠죠? 그럼 보증금 계약의 주된 계약은 뭘까요? 보증금 계약에. 그럼 이때는 임대차가 되겠지. 예, 임대차가 될 것 같고 환매 계약은 팔았던 거 사갖고 오는 거거든요. 요건 아직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되는데 요 환매 계약은 팔았던 거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매매라고. 그럼 매매가 주된 계약이고 환매는 종된 계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시법 시간에 환매 등기 배운 적 있나요? 환매 등기? 그 환매 등기에서 물어보죠. 공시법 선생님들이 뭐라고요? 민법에서 환매 배웠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물어본다고. 근데 공시법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민법은 별로 공부할 게 없다. 그렇게 관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민법을 모르면 공시법을 모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환매는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공시법은 중요해. 환매 등기가. 이거요. 그래서 여기는 매매를 먼저 해야 돼. 매매를 먼저 하면서 팔았던 걸 다시 사오겠습니다. 이게 환매거든. 그럼 이게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돼요. 나중에 동시에. 등기는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도 같이 해. 근데 환매 등기를 안 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만 환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누군가에 대항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환매 등기를 해놓거든요. 이건 나중에 문제,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이건. 그래서 요거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주된 계약, 종된 계약 보이신가요?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일시적 계약. 자, 여기 보면 일시적 계약이 나오잖아요. 일시적, 일회성 계약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매하고 교환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매매 계약은 오늘 만나서 계약하고 끝나잖아요. 계속적 계약은 아니거든. 계속적 계약은 뭐가 있어요?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경우는 1년도 하고 2년도 하지 않아요? 기간 자체가. 이게.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일시적 계약은 난 계약을 안 하고 싶어. 그때는 뭐라고 써요? 이걸 해제라 그래요. 해제. 계약을 해제. 임대차는 이거 임대차는 임자를 써버리네. 머리가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해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해지라고 써요. 여기는 해제. 그럼 해제는 뭐가 돼요? 소급, 무효가 되는 거고 해지는 장래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걸 낸 적은 있어요. 해제하고 해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뒤로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고 10년 동안. 나오겠어요. 이런 용어 정리 갖고. 이게. 그러니까 요건 체크해 놓으세요. 예약은 언제나 뭐예요? 채권 계약인데 시험장에 갔더니 예약은 호텔 예약 같은 거 하잖아요. 예약. 근데 예약은 계약인 건 아닌데 시험에 가니까 예약은 언제나 물권 계약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권 계약이다. OX? X예요. 물권 계약이 아니에요. 물권 계약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게 물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물권이지. 요건 채권 계약이지 물권 계약이 아니야. 그럼 생각이 좀 있으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 여기다가 물권 계약 X 이렇게 써놔 보세요. 물권 계약 X 써놓으면 나중에 글자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증여 사용 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편무 계약이다, 무상 계약이다. 요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요거 물어봐요. 이거 두 가지. 나머지는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중개 계약이 있잖아요.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이 뭐예요? 중개. 우리 중개사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형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이에요. 예, 그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중개 계약은 시대 흐름에 따라 들어와 있는 거지. 그렇게 요것만 좀 정리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작년에 35회 때 나와버려가지고 올해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걸 냈어요. 3번을. 3번을 내가지고 올해 시험은 나오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 형태거든요. 이 형태. 요 뒤에 보면 문제 있잖아요. 요 형태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교환계약은 뭘로 가요? 교환계약은 낙성쌍무라고 돼 있잖아요. 낙성쌍무 맞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뭘로 가? 유상은 맞죠? 이건 틀린 거죠. 요건 낙성계약이니까. 요건 알겠죠? 그 다음 요물계약은 현대 계보밖에 없다니까.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증여계약은 뭘로 가요? 무상이고 이건 분류식이지. 분류식 이렇게. 사용대차는 낙성인데 쌍무가 아니라 이건 무상이죠.
무상이고 편무계약이죠. 무상 편무계약이에요. 편무 요거에 공짜니까 사용대차가. 임대차는 유상 편무가 아니라 이건 쌍무였죠. 쌍무계약. 이렇게 결국은 앞에 아까 뭐예요? 요것만 알면 되는 아니 요거 여기 3번하고요. 어디가 여기 9번, 요 8번. 요 3번하고 요 8번만 알면 맞히는 문제라고. 전부 다 모든 거. 3번하고 8번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맞춰져요. 계약의 종류는. 이게 맞춰지게 돼 있는 거라고 전체가. 똑같아요. 예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채권 계약이죠. 물권 계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유상 계약. 유상 그럼 돼, 안 돼? 이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니까? 이건 낙선 계약이라고. 그 다음 아까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매매 계약은 쌍무 맞죠? 임대차는 유상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까 3번하고 8번만 알면 웬만하면 다 풀어요. 이런 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인데 요물이 아니지? 이건 낙성인 거고.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 아니라 안입이자 비전형이라고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교환 계약은 뭘로 가야 돼? 물물 교환. 무상이 아니지. 이건 유상이죠. 유상이고,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일회성 계약이지. 일회성 계약이고, 증여 계약은 편무고, 요건 뭘로 가야 돼요? 무상으로 가야 되고, 임대차는 쌍무고 유상. 이게 맞겠네, 답이.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작년에 문제가 배정돼서 좀 그렇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어오면 계약에 성립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가장 문제예요. 여기 지금 박스 보이죠? 2번에. 거기다 별 표시를 갖다 놓으세요.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든 간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얼굴과 다르게 음악은 참 고상하네요. 그게. 그죠? 음악 좋은 거네. 왈츠를 갖다 놔놨네. 이걸.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얘가 1억에 사세요. 이렇게 청약을 해요. 1억에 사세요. 1억.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은 너무 비싸요. 그러지 않을까요? 8천, 9천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고. 그럼 나중에 옥신각신 하겠죠. 둘이 대립되다가 그럼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해요. 이렇게. 그럼 보통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하나가 뭐냐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으면 을이 승낙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을이. 근데 누가 승낙을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병이 내가 사겠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갑은 1억에 팔겠다 했고 병이 사겠다 하니까 1억에 그럼 둘 다 맞는 거 가격도 맞고 그러니까 계약 성립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갑은 을을 알고 지낸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팔면 1억 5천은 받아야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지금요? 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 5천이 아니라 그냥 여기 아니까 1억이라고 부른 거라고. 그럼 만약에 갑이 병한테 팔면 1억 5천을 불렀을 거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관적으로 합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원칙인 거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용이 일치가 돼야 돼. 계약 내용이.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객관적으로 합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상대방 주관적 계약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더라도 뭐예요? 이걸 우리가 불성립이라 그래. 다른 말로 이걸 불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불성립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착오라든지 무효라든지 취소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착오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계약 내용의 의사표시 내용하고 자 객관적 보이죠? 이게 합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여기 상대방하고 뭐가 일치해야 돼요? 주관적 이게 합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도 일치가 돼야 되고
또 내용도 일치가 돼야 됩니다. 갑은 1억에 팔겠다 그랬는데 을이 9천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불합의라 하고요. 이걸 우리가 불성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소 밑에다가 착오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험에 뭐라고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홍콩에서 미국 사람하고 물건 한 개당 10달러로 뭐라고 했어요? 10달러로 계산했다 이거죠? 10달러로 뭡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 홍콩 달러로 계산을 한 거고 미국 사람 을은 미국 달러로 계산을 했다고. 그럼 계약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걸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5억에 팔겠다 그랬어요. 5억에. 이 사람이 5억에. 근데 이 을이 가만히 보니까 5억을 잘못 읽은 거야. 이걸 5천으로 생각해요. 5천으로. 그리고 5천을 생각하고 승낙을 했어요. 계약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끝허리 3번에다가 착오의 문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 8명이 속아 넘어가요.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 거라고. 가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합치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이 사람은 얼마예요? 5억인 거고 이 사람 얼마예요? 5천인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됐냐고. 이게 성립이 안 됐는데 착오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시험장에 가면 5억에 사라고 했는데 이 매수자 을은 5천으로 알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 밑에 3번에다가 갑은 을은 계약을 착오의 문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그게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어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는데 아까 이제 요게 청약이잖아요. 요게 청약이고 밑에가 뭐가 돼요? 승낙이 돼요. 그럼 청약과 승낙 두 개를 묶어가지고 다음 중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 가장 많아요. 요건 당연히 우리 시험에도 나올 거고요. 올해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0%가.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지워서요. 뭐라고 하냐면 요 청약이 나오잖아요. 요 청약. 그럼 청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청약이 뭐냐. 요게 5가지가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제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승낙이 있잖아요. 그럼 승낙이 뭐냐? 요 승낙이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요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요 2개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다음 중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그럼 키워드만 내가 잠깐 해볼게요. 청약은 먼저 뭐냐면 구체적이라 그래요. 구체적. 그다음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정적이라 그래요. 우리 커피 자판기나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제품 밑에 그 1,000원짜리, 500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정찰가가. 이걸 청약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정찰가다라고 하는 거 있죠? 정찰가가 붙어 있는 건 청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과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청약의 유인인데 이 청약의 유인은 광고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광고. 청약이라는 것은 불확정이에요. 이게 청약의 유인은 불확정입니다. 불확정이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아니라고. 확정은 청약이고 불확정은 지금 이게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요. 그 청약의 유인을 했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해요. 그렇죠? 광고가 나가면 을이라는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이 아파트 괜찮겠네 하고 얘가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 거야. 내가 사겠다고. 이걸 지금 청약에 유인을 한 거죠. 유인을 했고 그럼 이 사람이 청약을 한 거라고. 그럼 청약에 유인을 했던 사람이 승낙을 할 수 있는 거죠. 승낙을 한다고.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겹쳐야 되는데 청약의 유인
이 사람이 청약, 이 사람이 뭐예요? 승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내가 사겠어요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청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분양 회사가 청약에 유인을 했던 회사가 다 팔렸어요. 아니면 못 팔아요. 그럼 승낙을 안 한 거지. 그럼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불확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라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서 있는 거야.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그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기사 아저씨가 봤을 때는 내 버스를 탈까 말까? 왜? 버스 종류가 많잖아. 몇 번, 145번, 150번, 160번 엄청 많은 거라고. 그럼 내가 어떤 버스를 탈지? 기사 아저씨는 모른다고 지금. 그럼 나는 서 있기만 해도 이건 청약의 유인이지. 그럼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 제 버스는 140번인데 1,400원이에요. 탈래요? 이게 청약이라고. 그럼 내가 타면 승낙이 되는 거고 안 타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그렇죠? 짜장면집에 뭐라고 했어요? 짜장면집에 사장님이 메뉴판을 준다고. 그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가격이 붙었네? 짜장 1,500원, 짬뽕 1,600원 붙었다고. 그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짜장면집에서는 짜장, 간짜장, 짬뽕 이걸 팔아요. 가격은 이렇게 파는데 드실래요? 그럼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 어떤 메뉴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메뉴판을 주는 건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고 고객이 앉아가지고 간짜장 주세요? 내가 찍었다고. 그럼 7,500원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청약이에요. 그럼 주방장 아저씨가 간짜장 하나? 그럼 뭐 여긴 승낙이 된 거지 이제. 이게 돼요? 근데 그 식당에 갔더니 뭐예요? 단일 상품을 팔아. 추어탕만 판다고 10,000원. 그럼 이건 뭘까요? 이미 청약이야 그건. 그것만 파니까. 근데 손님이 들어서 딱 앉아. 그게 뭐겠어요? 승낙이요. 왜? 그 음식점은 그 하나밖에 안 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메뉴가 있다 해도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집은. 그럼 청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요. 근데 그 메뉴판을 주는 건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 메뉴판 종류가 많으니까 불특정이지 이게요. 만약에 커피 자판기 같은 거 보면 밀크 커피 300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300원을 넣으면 밀크 커피가 나오죠. 이게 청약인 거지. 그건 정찰가 같은 경우는. 이게 돼요? 그래서 청약은 이런 거예요. 구체적 확정적인 거고 이건 뭐 애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청약은 특정인이거나 불특정인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청약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 도달이 되면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달이 되면 상대방 매수자는 얼마에 팔 건지를 고민하고 대출을 뭔가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약 자체를 갖다가 철회해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약자가 사망이 되거나 또는 뭡니까?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한가요? 안 정한가요?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5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기본으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머릿속에 기본이 없어요. 그럼 문제를 못 풀거든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정찰가. 청약은 특정, 불특정. 그럼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유효입니다. 그럼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장에 갔더니 청약 시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럼 X가 돼버린다고. 자, 승낙은 청약을 했던 사람의 받은 거죠, 내가. 그럼 이걸 청약에 대한 회답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답의 의무가 없어요. 해답을 안 해도 된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약에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내 집을 1억에 너에게 팔고 싶어. 5월 30일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집을 사는 걸로 알고 계약을 진행해 나갈게. 그럼 이건 유효 무효예요? 이건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그럼 5월 30일까지
대답을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하지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청약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약을 할 때 혹시 청약을 받았는데 승낙자가 조건을 붙여버리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처음에요. 매매를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 매매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매매 비용을. 매매 비용은 누가 부담해? 계약 체결 비용은 균분이에요. 똑같이 부담한다고 5대5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청약을 받은 승낙자가 야, 그럼 내가 너 1억에 내가 사는데 계약 비용을 네가 다 부담해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조건을 붙인 거라고. 조건을. 아니면 변경을 가했어요. 변경. 1억에 사라 그랬는데 얼마에 사는 거? 1억에 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9천에 사겠어요. 그런다고. 그럼 계약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이것들은요. 그래서 요 변경을 가해버리면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가지고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일단은 안 돼요. 그럼 기존 청약자가 갑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1억에 사라고 했죠? 근데 을이 얼마를 산 거야? 9천이라고 그랬다. 9천. 그럼 9천에 청약을 했는데 요 갑이 9천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9천에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지. 원칙은 뭘로 가요? 새로운 청약인데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격승발이라고 하는 거죠.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예요. 격승도가 아니고 격승발이어야 돼요. 다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도가 들어가죠. 격지자간의 청약은 뭘로 가? 도달주의. 격지자간의 승낙은 뭘로 가고?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라고 하죠. 격승발, 격청도.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격승발에서 요거예요. 승낙기간이 만약에 10월 31일이거든요. 승낙기간이. 근데 자, 여기서 10월 25일 날 보내가지고 10월 27일 날 도달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지금 격지자간이거든요. 요 편지가 나오면. 그럼 여기는 승낙기간이죠. 요 승낙기간 내 도달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 요 격승발 계약은 10월 25일 날 성립됩니다. 이런 형태라고 이게요. 근데 만약에 청약서가 10월 30일 날 보냈는데 이날 도달한 거야. 11월 1일 날. 그렇죠? 그럼 요 승낙 기간 내에 발송이었다 하더라도 도달 자체가 늦게 도달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이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격승발이더라도 발신할 때 승낙은 발신할 때인데 요 반드시 요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도달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발신주의를 찾는 거라고요. 이게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제 말 이해되셔요? 알아들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착이에요, 연착. 연착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면, 통상의 연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의 연착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통상의 연착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에요. 늦게 보내서 10월 31일인데 승낙기간이 10월 30일 날 보내가지고 얘가 11월 1일 날 도달이 된 거야. 그럼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통상의 연착이라고.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된 거. 그 다음에 사고의 연착은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한 거예요. 10월 31일이 승낙기간인데 이 친구가 10월 1일 날 보냈다고. 그럼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도달 안 되는 건 없지. 대한민국에 다 도달된다고. 근데 얘가 이날 도달한 거야. 11월 1일 날. 그럼 이건 중간에 뭔가 사고가 터진 거지. 그럼 이게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한 거야? 지금 여기서 갑과 을 중에 10월 1일 날 누가 한 거냐고.
을이 한 거지. 을이 승낙을 한 거라고. 승낙을 했는데 누구한테? 갑에게 10월 1일 날 도달이 된 거라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연착의 통지를 하느냐?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그럼 이 연착의 통지가 뭐냐면 당신의 승낙서가 늦게 도달하는 바람에 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연착의 통지라 그래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이 안 된 걸로 봐요. 요 기간 안에 도달된 걸로 봐서 계약을 성립시켜 버려요. 언제 성립돼요? 10월 1일 날 격승발이기 때문에 10월 1일 날. 그래서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요거 발신주의에 따라서 10월 1일 날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요. 이런 내용 자체가.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인데 올해 작년에는 이걸 냈어요. 시험에. 이걸 냈는데 올해는 이 사례가 나올 거라고요. 그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청약과 승낙은 날짜가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올해는 시험이. 자, 그러면 이제 체크만 해보자고. 다시 돌아와서 청약을 먼저 보는 거죠. 청약을 보면 여기 일방적인 확정적 동그라미, 구체적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여기 정찰가가 붙어 있으면 청약이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 광고는 청약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 광고는 청약이 아닙니다. 알겠죠? 아파트 분양 광고, 상가 분양 광고, 우리 홈쇼핑 같은 데 보면 광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게 바르고 막 그러죠.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 CF 같은 거 다 광고라고 보시면 다 청약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청약은 누구한테, 이거 제일 잘 나오죠? 특정인도 되고 누구한테? 불특정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청약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달이 돼버리면 철회가 돼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요거예요.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유보가 있어요. 유보. 미리 철회의 자유를 유보를 줬으면 가능하고 상대방 동의가 있어도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집을 사라고 했는데 병에게도 사라고 했다. 병이 먼저 사겠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팔 수가 없다. 이런 게 유보예요. 아니면 홈쇼핑에서도 그랬죠. 시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품이 완판돼 버리면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보라고 해요. 유보라는 건 어떤 구체적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철회의 의사를 비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러한 경우는 너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런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유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유보가 되어 있으면 철회가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철회가 되는 거라고. 이것들은. 원칙은 철회가 안 돼요. 도달이 되면 유보가 돼 있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청약자가 청약을 했는데 사망이 돼 버렸어요.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그 청약은 유효 무효?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승낙자가 제가 사겠어요 라고 한다면 누가요? 상속인이 이행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청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사망, 행위 능력이 상실되면 유효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뭐로 나올 것 같아요?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를 또 쓰기도 한다고요. 멘트 자체가. 자, 청약 시의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청약 시 승낙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럼 X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 5가지입니다. 제가 체크한 게 요거 하나, 그럼 요거 2개, 3개, 4개, 요 5가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청약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계약이 되나요? 여러분들 커피 자판기나 우리 물 자판기 같은 거 빼먹을 때 이 자판기 업자가 누군지 알고 빼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돈만 넣고 빼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인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승낙에 오면 승낙은 회답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확답의 의무가
없다.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청약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니,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해요. 청약자에게만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승낙이란 건 없습니다. 요것도 체크해 놓으실래요?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뭘로 간다? 새로운 청약이에요. 다만 기존 청약자가 뭐하면 승낙시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1억에 청약이 했는데 을이 뭐라고 했어요? 을이 야 이건 너무 비싸다 하고 9천에 불렀단 말이야. 그럼 요건 1억은 없어지고 요 9천이란 뭐가 된 거야? 새로운 청약인데 기존 청약자가 누구였어요? 요 기존 청약자가 갑이란 말이야. 요 갑이 9천도 괜찮아 라고 승낙을 하면 9천의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것들은요. 그 다음에 요건 체크해 놓으시라고. 요 격지자간 요거 격지자간에 뭐라고 했어요?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인데 이걸 또 도달로 바꿔놔요. 격승도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뭘 써놔야 돼요? 여기다 격, 그 다음에 청, 그 다음에 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격청도, 격청도. 그래서 격승발하고 격청도는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통상의 연착과 사고의 연착 보이신가요? 두 개가 들어오는데 어차피 다음 달에 가면 특별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을 해요. 저는요.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민총을 하고 물권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는 맞춰지니까 별로 걱정할 건 없는데 요게 통상의 연착은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건데 통상을 제하고 연착할 때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연착된 승낙은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때 조심할 건 이건 연착의 통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연착의 통지는 늦게 도달했어요 라는 통지거든요. 그럼 이 연착의 통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사고에 의한 연착에서만 이 연착의 통지가 들어간다고. 연착의 통지가. 그럼 시험장에 갔더니 통상의 연착에도 연착의 통지를 한다. 그럼 X가 되는 거라고. 안 한다고. 이건요. 근데 사고의 연착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한 거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늦게 도달했어. 이걸 연착된 승낙이라 하더라도 통상 그 기간 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를 사고의 연착이라 그래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지문에다가 사고의 연착이라는 말을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줘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야 돼요. 이건요. 근데 날짜에 달라. 날짜 간격이 달라. 예를 들면 10월 30일인데 예를 들면 10월 20일 날 보냈어요. 그런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우편물을 며칠 정도 걸릴까요? 우편물. 며칠 정도 걸려요? 보내본 적이 있나요? 요즘 우편물 보내보냐요? 여러분들 보내보시나요? 얼마나 걸려요? 우편물이? 맞아요. 빠른 우편 하루예요. 최소 1박 2일이에요. 오늘 우체국 택배를 붙이죠? 그럼 내일 도착해요. 정말 빨라요. 우체국 택배만큼 빠른 게 없더라고요. 뭐 무슨 택배에도 가장 빠른 게 쿠팡하고 우편물이에요. 내가 보면 두 개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우체국. 놀랬어요. 나 우체국 그렇게 빠른 게.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 10월 10일 날 보냈는데 11월 1일 날 왔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 봐도 사고의 연착인 거야. 그렇게 멘트를 주지 시험장에다가 사고의 연착 이런 멘트는 안 쓴다고요. 이게. 그럼 사고의 연착이 오면 뭐라고 했어요? 연착의 통지를 했어. 그럼 연착의 통지를 했다는 건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연착의 통지가 뭐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야 여기 기존 청약자 갑이 야 도저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이게 원래 불이 꺼져 있었나 봤나 이게. 이게 아침부터 신경 쓰이네. 자, 아니 이게 불이 꺼지지 않고 원래 켜져 있어야 이게 화나지 않나? 내 느낌인가? 이게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만약에 10월 30일이 승낙 기간이라고요. 근데 이날 을이 뭐라고 했냐? 갑이 제주도 사람인데 을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내 귤 박스
1억 원어치 너가 사라. 청약을 한 거야. 그럼 이 을은 가락동에서 귤 장사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10월 1일 날, 아니, 이 을이 10월 20일, 아니, 10일 날 사겠다고 했다고. 승낙을 한 거지. 근데 승낙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월 3일까지는 가락동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 1000박스를. 그랬다고. 근데 얘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얘가 이날 돌아온 거야. 이날. 11월 1일 날. 누구에게? 갑에게. 그러면 갑이 10월 1일 날 딱 받았어. 승낙을. 근데 귤박스가 11월 3일까지 그 가락동 시장에 가야 돼. 못 가면 어떻게 할까? 못 가면 채무불이행이야. 얘 손해배상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갑이 을한테 연착의 통지를 보내는 거야. 야, 내가 도저히 네 승낙이 11월 1일 날 도달해가지고 11월 3일까지 요 귤 1000박스를 너에게 못 보낼 것 같아. 나 계약 못해. 이게 연착의 통지라고. 그럼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반대로 얘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연착되긴 했지만 11월 3일까지는 이 귤 1000박스를 보낼 것 같아. 가락동 시장에다가. 그럼 얘가 연착의 통지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밤샘 작업해서 선별 작업해가지고 비행기 태워서 보낼 거라고. 이게. 그럼 이건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언제 성립돼요? 언제? 10월 10일 날 되는 거지. 격승발이니까. 그래서 10월 10일 날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봐요. 연착되지 않는 걸로 봐서. 이건요. 자, 여기 보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연착되지 않는 걸로 본다고. 그리고 언제 계약이 성립돼요? 계약은 성립이 되면서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발신할 때. 이 날짜를 조심해야 돼요. 이 날짜를 오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은 이 통상의 연착과 사고의 이 연착이 올해 날짜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놈이에요. 격승발하고. 격승발하고 어디 가니 격승발. 요놈하고 이놈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날짜 계산할 때는 이게.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이제 이게 청약과 승낙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하고 4번은 요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사실현 동그라미, 교차청약 동그라미 치고요. 의사실현 옆에다가 청약은 한 개가 있어요. 근데 승낙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청약이 몇 개예요? 이건 2개가 돼요. 근데 승낙이 없어요. 여기도.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의사실현은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냐면 편의점에 가면 아까 편의점에 물 있잖아요. 물에 1,000원짜리 써져 있죠. 청약은 있죠. 그렇죠? 근데 계산도 않고 뚜껑을 따버렸어. 그럼 그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난 몰랐다는 거야. 그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유료 주차장 있죠. 그럼 유료 주차장 들어간 입구에 10분에 3,000원 써져 있다고. 그다음 편말을 못 봤어. 난 공터인 줄 알고 차를 파킹했어. 한 2시간 놀다가 차를 빼는데 주차요원이 요금을 달라는 거야. 그럼 나는 화가 나. 내가 어떻게 이게 유료 주차장이 몰랐다. 난 못 내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차를 파킹했으니까 돈을 내야 돼. 그럼 내가 유료 주차장이란 걸 지금 안 거지. 그럼 지금 기본 요금을 냈냐? 2시간 전부터 요금을 계산해서 줘야 되냐? 언제 계약이 성립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언제 성립돼요, 계약은? 차를 파킹할 때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라고 했어요? 사실이 있을 때. 차를 파킹할 때. 그럼 여기는 안 때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때. 인식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하나만 나와요. 여기를 알았을 때, 유료 주차장이란 걸 알았을 때, 인식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면 X가 된다고. 그걸 하나 꼭 체크해 놓으시라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교차청약은 뭐냐면 이거 찌집본 같은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1억에 사세요. 1억에 사세요. 라고 했어. 청약을 했다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청약을 받기 전에 얘가 뭘 한 거예요? 야, 갑, 당신 집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1억에 사라. 나한테 1억에 팔아라 하고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에 보니까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은 일치가 된 거죠. 당사자가. 그럼 계약 내용도 일치가 되죠. 지금 청약은 몇 개예요? 2개야. 갑의 청약, 을의 청약인데 상대방도 일치가 되고 가격도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승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교차 청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차 청약을 찾는 방법은 동일한 내용, 용어하고 상호 교차, 요 지문이 꼭 들어가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될 때는 계약은 언제 성립되냐고 물어보죠. 자, 갑의 청약이 언제 도달해요? 1억, 5월 1일 날. 을의 청약은 언제 도달해요? 5월 2일 날 청약이 도달됐다. 그럼 여기 뭐라고 됐냐면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할 때. 그럼 갑의 청약도 도달이 되어야 되고 을의 청약도 도달이 돼야 되죠. 계약 자체가. 이 돼요?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되는 거예요? 여기는 5월 2일 날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게 5월 을 거가 양청약이지만 결국은 나중청약이죠. 예, 나중청약이 뭐 할 때? 예, 도달할 때라는 거야. 그렇죠? 먼저 청약이 아니고 나중청약이. 예, 양청약이 도달되어야 되니까 얘는 5월 1일 날 도달되고 얘는 5월 2일 날 도달되는 거니까 나중청약이 도달돼야 다 도달된 거지.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도달인데 이게 뭐예요? 발신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청약은 무조건 도달만 있어요. 발신주의가 없어요. 청약은요. 무조건 청약은 도달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거밖에 시험에 낼 게 없어요. 요거하고 아까 요거 사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얘들은 한 지문씩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청약과 승낙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청약과 승낙이 안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꼭 좀 체크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자, 밑에 옆으로 가면 사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례가 빨간색이에요. 올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빨간색으로. 자, 보시면 자, 갑이 누구예요? 청약자죠. 을에게 토지 1억 원을 팔겠으니 사고 싶으면 10월 31일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랬다고. 그럼 승낙 기간이 언제예요? 10월 31일 날 정한 거야. 보이죠? 자, 근데 뭐라고 했냐? 1번에 갑이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꼭 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의 청약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요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게. 두 번째는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이상 갑은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도달이 되면. 다만 뭐가 있으면 아까 유보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철회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됩니다. 이 지문도 잘 나오거든요. 세 번째, 갑이 청약자가 청약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거나 또는 뭐였어요?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뭐라고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고 아까 갑이 10월 31일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걸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덧붙여서 청약을 했다고. 근데 을이 그때까지 10월 31일까지 아무런 해답을 하지 않았다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갑이 10월 30일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하겠다라고 지금 청약을 한 거라고. 근데 을이 아무 말을 안 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해답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해답의 의무가 없고 이 청약의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단 말이죠. 이건요. 자,
10월 봐봐요. 아까 승낙기간이 언제 했어요? 승낙기간이 30일인데 이 사람 언제 보낸 거야? 10월 30일 보낸 거야. 이건 통상의 연착이에요. 그리고 언제 도달한 거야? 10월 1일. 이게 통상의 연착이죠. 그럼 통상의 연착은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 뭘로 봐야 돼? 새로운 청약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청약으로 보아 누가 여기 갑이 새 청약으로 보아 갑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건요. 자, 이건 기존 청약자가 승낙한 거잖아, 지금. 자, 두 번째,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통상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고에 의한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지만 통상의 연착은 할 필요가 없다고. 자, 이때 10월 25일 날 발송을 해가지고 10월 27일 날 도달했어요.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25일 날. 왜? 10월 30일 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죠? 도착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돼? 발신주로 가야지. 그래서 여기를 옆에다가 격승발하면 되겠죠? 예, 격승발. 근데 여기 봐봐요. 8번에 10월 25일 날 발송을 했는데 언제 도달했어요? 12월 1월. 그럼 무슨 냄새가 나요? 이게 사고의 연착이라는 거야. 이게 사고의 연착. 이렇게. 그래서 이 사고의 연착이 들어오면 뭘 보라고 그랬어요?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성립되는데 언제 성립돼요? 발신주의.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10월 25일 발신할 때. 네,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라고.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많은 거예요. 이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온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면 하루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고 30분도 괜찮지만 이걸 잡으시라고. 이걸 내가 못 잡으면서 다른 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의미 없다고 그건요. 우리는 24개거든요. 24개만 맞히면 되는 거라고. 다 맞히는 게 아니라. 그럼 24개만 맞히면 되니까 요 사례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 하루 내에 해가지고 이걸 맞힐 수 있다면 하나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알짜배기예요. 공부는요. 그게 알짜배기라는 게. 자, 그래서 요걸 반드시 좀 체크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쉬었다 오세요. 잠깐만.